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영화관이 활력을 얻고 있는데요.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 미키 17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최근에 가장 뜨거운 영화 그렇죠. 미키 17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뭐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뭐 이야기거리도 많고 참 사람들마다 할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이 네. 만들었다. 이게 네. 작용했을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2019년에 아카데미에서 왜 작품상과 또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네. 한국에서뿐 아니고 이제 세계적 명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작품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관심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개봉을 딱 한 건데 네. 어떤 영화입니까? 미키 17은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또 황폐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기 위한 우주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죠. 네. 또 이 프로젝트를 맡은 사령관이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제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가 연기했죠. 이 배우는 매우 유명한 배우죠. 네. 그 마블에서 만든 어벤져스의 헐크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했던 뭐 세계적인 배우죠. 네. 자, 그런데 이 우주선에 의도치 않게 오늘 우리의 주인공 미키가 승선하게 되는 것이죠. 미키가 우주선에 승선한다. 그러면 미키는 우주조종사인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자, 미키는 원래 자기 친구인 베르토와 함께 그 돈을 빌려가지고 마카롱 가게를 차렸어요. 네. 근데 이 가게가 이제 망한 거죠. 네. 문제는 사채를 썼기 때문에 이 사채업자가 두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막 네. 협박했던 거죠. 네. 보는 앞에서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지구촌 끝까지라도 가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내에 갚아라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돈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자,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베르토는 좀 뭐 정비 기술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쉽게 활약이 됐지만, 네. 이 주인공 미키는 별 뭐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네. 세부상을 읽어보셨냐? 그러니까 아니 뭐 나 읽어볼 필요 없다. 지금 난 무조건 우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승선이 확정되고요. 네. 잠시 후에 담당자가 이제 미키를 불렀는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돌이킬 수도 없고요. 아니, 얼마나 충격적인 거길래 돌이킬 수도 없게 그렇게 네. 예, 충격적인 겁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복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키의 뇌를 스캔해 가지고 기계에 옮겨서 그걸 바탕으로 인간 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키는 언제든지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마샬 사령관이 이끄는 이 행성에 이제 도착했을 때 뭐 대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생명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키는 그런 미지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원조 미키는 이제 죽었고 복제된 계속 미키인 거죠. 예. 그래서 우주선이 이제 운항 중일 때도 미키는 우주선 밖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우주 방사선에 인간이 얼마나 빨리 죽을 수 있는지 이 실험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미키가 실제로 방사선 노출돼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폐기 그리고 새로운 미키를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미키 1, 미키 2, 미키 3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키 17, 네. 17번째로 복제된 미키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번째까지 미키가 계속 실험하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럼 폐기 처분되고 또 나오고 이런 건데, 자, 미키 17은 드디어 이제 새로운 행성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나 미지의 행성이니까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는 우주선과 기지에 남아 있고 미키를 비롯해서 몇 명이 이제 탐사를 하러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얼음이 깨져가지고 미키가 추락을 해요. 네. 혼자 막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행성에는 이미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었어요. 여기 약간 귀엽기도 하고, 예. 또 어찌 보면 뭐 맘모스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하여튼 거대한 몸뚱아리를 가진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당연히 미키는 잡아먹힐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이 생명체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키를 구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기지 안에서는 미키 17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래서 18을 복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17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야, 그럼 17하고 18하고 네. 두 명의 미키가 공존하는 그렇죠. 거네요. 공존한 거죠. 예. 자, 영화의 본격적인 스토리는 이제 이 특이한 상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예. 미키 17과 18 같은 존재인데 또 다르고, 분명히 복제를 한 건데 성향은 전혀 다르고, 또 문제는 이제 미키 17이 그 우주 특수 요원인 나샤라는 여인과 이제 사랑하는 관계였거든요. 네. 근데 미키 18도 그 기억이 있으니까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샤는 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17, 18 누구랑 사랑해야 돼요? 야. 이런 혼란과 에피소드가 좀 막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할 얘기가 많다 이런 말씀인데, 네. 뭐 물론 우리가 뭐 스포일러 때문에 네. 많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핵심적인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네. 이 영화의 핵심은 결국 인간 복제에 대한 거잖아요. 네. 인간 복제가 가능한가? 혹은 허용될 수 있는가? 만약에 인간이 또 복제가 된다면 정신 혹은 우리식으로 하는 영혼이 복제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윤리적인 종교적인 담론이잖아요. 예. 자, 일단 봉준호 감독은 몸은 복제될지라도 영혼이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영화에서 이제 제기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7과 18이 몸은 같을지라도 성격이나 뭐 가치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지구에서는 윤리위원회 있는 데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마샬 사령관이 우주에 나가서 시행한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사실 비판할 내용이 많은 영화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게 가능한가? 이 창조가 될 수 있는가? 영혼이 복제가 되는가? 이런 논의가 좀 뜨거운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뭐 윤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많은 영화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근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령관 마샬 네.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특정 정치인 패러디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때요? 이 예. 사안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이 직접 한 그 토크쇼에서 밝혔어요. 네. 영화가 2020년에 기획되고 22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개봉을 지금 한 거죠. 후반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최근의 정치적 상황이 이 주인공과 오버랩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이라고, 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총리 대통령이라고. 자, 이걸 보면 지금 한마디로 전 세계의 정치적 리더십이 저 엉망이다. 그것과 오버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네. 경제적 시각으로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미키가 극단적 극한 직업의 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자영업을 하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험용 소모품
뭐 이런 정도로 취급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키는 자기 이름 대신에 숫자로 불린단 말이에요. 네. 미키 1, 2, 3, 뭐 17, 18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고요.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 사실 미키가 자기 이름이 불려져요. 원래 이름 미키 반스. 그래서 이제 물론 감독이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우리 시대의 어떤 노동자들의 현실 이걸 또 잘 풍자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차려진 뭐 뷔페 식당 같다. 그러니까 보기 나름 각자의 시각으로 보고 또 할 이야기도 많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소모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